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웅입니다. 자, 이제 파트 3에 왔습니다. 이 파트 3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파트 3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얘기했던 거 말고 이 파트 3에 좀 집중된 내용을 좀 살짝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수강 전 이 각 문항을 푸셔야 됩니다. 여기는 앞에 파트 2와는 다르게 따로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부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선택지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40분 동안 20문항을 모두 푸는 겁니다. 각 문항마다 바로 옆에 답이 있는데요. 보지 않고 20문항을 쭉 먼저 풀고요. 시간 문제로 풀지 못한 문항은 삼각형을 표기해 둡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문항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직 채점은 하지 않고요. 시간 제한 없이 남은 문항을 풉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하고요. 시간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맞추지 못한 문항은 V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V로 바뀌는 문항이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V 체크된 문항은 수포자 학습 순서대로 복습합니다. 요 수포자 학습 순서라는 건 우리 앞에 이제 각 문항마다 뭘 공부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 내용으로 가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설 강의는 이제 이 타이밍에 수강하시는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봐야 될 개념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에 들어오시라는 거죠. 해설 강의는 스텝 바이 스텝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말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책만으로 해결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또 이제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강의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해설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교재 해설로 이제 다시 복습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읽혀질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이나 V 표기된 문항만 나중에 다시 다 수강하시고 난 다음에 모아서 문항당 2분으로 해서 전체 문제를 이제 그럼 이제 뭐 10문제면은 뭐 20문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타이머를 재고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이게 방법 1이고요. 그 다음에 방법 2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수포자 학습 순서대로 이제 앞에 수포자는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지금 수포자가 아니라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수포자 학습 순서대로 복습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항 2분 타이머 재고 풀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 문항은 뭘 먼저 공부하세요. 그냥 그대로 바로 시키는 대로 공부하시고 문항마다 2분 타이머 재고 풀고 그리고 해설 강의 수강하시고 그러니까 해설 강의 이제 제 강의요. 수강하시고 틀렸을 경우에는 정석 풀이 그러니까 해설 강의 수강하기 전에 이미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나왔을 거고요. 해설 강의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틀렸을 경우에는 이제 정석 풀이로 가는 겁니다. 맞았던 틀렸던 해설 강의를 일단 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해설 학습. 이게 쉬운 풀이고요. 이게 정석의 풀이는 정석의 풀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약에 맞춘 경우라면은 해설 강의 듣고 나서 이제 이해되셨을 거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텍스트로 다시 한번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시 문항을 다시 풀어볼 건데요. 20문항 모두 마친 후에 역시 틀린 문항만 다시 넘어왔네요. 타이머 재고 풀어보시는 겁니다. 문항마다 타이머 재고 풀어보시는 방법이 방법 2가 되겠고요. 전체를 통으로 풀어보는 게 방법 1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책의 구성에서 파트 3 구성만 먼저 좀 살짝만 다시 한번 보면요. 그 각 파트마다 어떤 유형을 다루는지 제목으로 써 있고요. 그 학습의 포인트 역시 써 있습니다. 뭘 여러분들이 중점으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 보실 때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좀 완충시키려면 이 부분 어떤 개념이나 비법을 공부하시라고 기재해 놓았으니까요. 그 부분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따라오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답도 이렇게 정석적인 풀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될 풀이가 그 다음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이 되게 좀 이제
얇다면 얇은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요. 막상 보시면은 정말 필요한 설명들은 각 문항마다 굉장히 좀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강의랑 같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엔 세 겹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안 되면 일단 게시판에 한번 남겨주시면 어떻게든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학습을 하시는 거고요. 그럼 이제 지금 들으셨다면 아직 문항을 안 푸신 분들은 이제 강의를 잠깐 꺼놓고 먼저 문항을 푸셔야 될 것 같고요. 다 푸신 분들이라면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강의를 그냥 틀어놓은 김에 듣고 싶으니 한 문제씩 푸는 걸로 그냥 해야지라는 본인의 상황을 고려했다기보다는 그냥 편의를 고려해서 하시는 경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강의를 통으로 푸는 분들은요. 난 좀 자신이 있어 라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면서 동시에 그 문제를 통으로 다 풀게 되면 실전적인 연습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시험이 좀 더 임박한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양식이 될 겁니다. 앞으로의 학습 방향 이런 걸 짜는 데에도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전에서도 문제는 통으로 풀지 문항마다 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문항에 대한 좀 이제 문제를 앞으로 좀 공부할 시간도 좀 더 넉넉하게 있고 아직 기본기가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항마다 푸는 게 맞다는 거죠. 실력이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듣는 편의성 때문에 한 문제씩 풀면서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안 풀고 듣지는 않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기출 유형 A 응용 수리에 해당하고요. 응용 수리 문항은 총 6개 유형, 가장 대표적인 유형 6개를 정했습니다. 수포자이신 분들은 이 학습 순서 일단 제일 첫 번째 거속시를 위해서 우리 파트 1의 개념 25, 개념 26 학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전체 개념들이 잘 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일단 최소한 이걸 좀 보시라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거속시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가에 플러스 뭘 하면 더 빨리 푸는가인 겁니다. 그 포인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얘기를 해볼게요. 문항은 이미 풀어보셨을 텐데요. 원래대로 이제 식을 세운다고 하면 연립방정식,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같은 걸 활용을 할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가 두 개 개념으로 나옵니다. 터널의 길이, 열차의 길이를 합쳐야 거리가 되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속력이 안 나왔고 열차의 길이가 안 나왔고요. 나머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터널의 길이는 그대로 쓰면 될 거고 열차의 길이랑 속력은 미지수를 반영해서 두 줄짜리씩 연립방정식으로 세워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식을 두 개를 각자 세워보면 1200 플러스 x는 42y, 그 다음에 2000 플러스 x는 62y 이렇게요. 둘이 연립하게 되면은 x값, y값 둘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중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속력이니까요. 속력은 4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40m/s인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런 건데요. 이거를 좀 빨리 풀기 위해서는 뭘 할 거냐? 거속시 문제뿐만 아니라 연립방정식 자체가 그런 특징인데요. 식을 나란히 세워서 둘이 뺀다는 개념은 결국 둘의 차이를 구하는 거 아닌가요? 둘이 뺀다는 건 차이가 궁금하다는 거죠. 거속시에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2km 터널 블라블라블라 2km 터널 블라블라블라 결국에는 터널의 길이 이동 거리는 800m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은 42초 1분 2초라는 건 20초의 또 차이. 그러니까 800m가 늘어나니까 시간은 20초가 늘어났어가 된 거죠. 결국 이 자체가 속력을 만들어내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20초분의 800m 결국에는 초당 40m를 간다. 40m/s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거속시 문제에서 상황을 두 번 설명한다면 혹시 차이를 먼저 체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0m/s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죠. 이제 유형 2입니다. 농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 부분 세로 쓰기만으로 40초 이내에 풀 수 있도록 연습하자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농도 문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 설명해 드리는 식 세우는 그 방법으로 푸는 것만으로도 40초 이내에 도달하도록 그냥 반복을 거듭하도록 합시다. 여기 파트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파트 1의 개념 28에 담아 있습니다. 우선 농도 문제는 문제를 낼 때 문제를 내는 그 포맷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 얘기부터 해야죠. 세로 쓰기를 하기에 좋은 포맷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퍼센트 몇 그램, 몇 퍼센트 몇 그램이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 몇 그램이 되더라. 가운데가 더하기일지 빼기일지는 문제 이제 단어로 좀 다르게 쓰겠죠. 뭐 더 넣었다, 뭐 이제 펐다 이런 얘기로 할 겁니다. 핵심은요. 몇 퍼센트나 몇 그램 중 하나라도 나오지 않으면 그냥 미지수로 쓰시면 됩니다. 숫자로 제시된 건 숫자로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식으로 세울 때 퍼센트랑 그램, 그러니까 농도와 물의 양을 곱하면 그게 원래 뭐죠? 소금의 양입니다. 근데 100분의를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곱하기로 써도 방정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서 100분의를 안 쓰면 그 반대편에서도 100분의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농도와 물의 양을 읽으면서 동시에 곱하기로 문제 구성은 이렇게 나올 거고 여러분들은 이 구성을 읽으면서 동시에 곱하기로 식을 쓰는 거죠. 그리고 물의 양들을 더하면 최종 물의 양이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식에 반영해서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 더하기 물은 물이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이 그 구성으로 보자는 겁니다. 15% 200g이라는 걸 처음부터 15% 200g으로 정리할 게 아니라 3000으로 쓰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30% 100g도 그냥 곱하기로 3000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농도나 물의 양 둘 중 하나라도 안 나오면 미지수로 쓰면 돼요. 지금은 물의 양을 안 줬지만 미지수로 쓰고요. 그럼 얘는 50x로 쓰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가 25%가 된다고 했는데 물의 양은 언급하지 않아도 앞의 상황들로 확인해서 총합으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곱하기로 쓴다면 저 15 곱하기 200도 3000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식을 3000 더하기 3000 더하기 50x 그리고 그 결과는 25 곱하기 x 더하기 300 그래서 25x 7500으로 처음부터 써주면 너무 좋죠. 그럼 이제 방정식만 풀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식이 이 식이었다면 푸는 데까지의 시간을 뭐 한 10초, 15초를 잡아도 전체 문제풀이에 40초를 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60이 되었던 것이죠.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모든 농도 문제는 이렇게 첫 단계 읽을 때는 이 구조라는 걸 이해하고 첫 단계는 이 식을 쓰는 것. 특히 물의 양 부분은 언급하지 않아도 물들을 더하면 최종 물이 된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40초 이내로 풀어내는 걸 연습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볼게요. 이제 유형 3입니다. 일률이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3대장이 거속시, 농도, 일률입니다. 아시죠? 거속시, 농도, 일률에 해당하고요. 각 유형마다 어느 회사에서 출제되는지를 기재를 해놨는데요. 당연히 다른 회사들도 출제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이 회사들의 이름을 분류한 기준은요. 그래도 가장 최근에 출제되었던 회사들로 넣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여기 유형 20개는 모두 다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회사 저런 회사 가리지 않고 꼭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볼게요. 우선 여기 일률 파트에서는요. 일률 문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설명이 파트 1에서도 한번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다시 한번 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선 풀이 두 가지. 블록형 풀이와 효율 비교법 두 가지가 매우 정답에 빠르게 암산으로도 도달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 이걸 익혀두도록 하고요.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요 문제를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블록형입니다. 1 하는 문제는요. 벽돌 쌓기, 블록 쌓기 뭐 이런 거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전체 시간 동안에 100%의 일을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갑이 혼자 12시간 하면 일이 끝난다는 12의 배수로 표현할 수 있는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블록이요. 벽돌 블록. 그래서 전체 일의 양은 12의 배수로. 왜냐하면 12시간이니까. 그리고 갑과 을이 함께 할 땐 4시간이 걸린다니까 둘이 함께 할 때는 블록의 개수를 4의 배수로 보자는 거죠. 전체 일의 양을. 그러면 12의 배수랑 4의 배수 중 겹치는 걸 써주면 될 거고요. 둘의 최소 공배수는 12의 배수. 그러니까 블록의 개수는 12와 4의 배수, 최소 공배수인 12. 그래서 12개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죠. 갑은 혼자서 12시간 동안 12개의 블록을 쌓는 거니까 1시간당 1개씩 쌓고 있겠죠. 그리고 갑과 을이 함께 할 땐 4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블록이 12개면 3개씩 4시간 쌓겠죠. 1시간당 3개씩 쌓을 겁니다. 근데 갑이 1개씩 쌓는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을이 2개를 더 쌓는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갑은 1시간에 1개, 을은 1시간에 2개를 쌓는 게 될 겁니다. 문제 질문이요. 갑과 을이 뒷프로젝트를 함께 2시간 동안 준비하다가 자, 둘이 함께 3개씩 쌓으니까 둘이 함께 할 때에는 3개씩 2시간, 6개를 쌓게 되고요. 블록은 6개가 남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이 떠나요. 1개씩 쌓는 애가 떠나고요. 2개씩 쌓는 애가 나머지를 쌓습니다. 몇 시간 동안 쌓아야 돼요? 6개 남았고 2개씩 쌓는 애가 있으니까 2개씩 3시간 더 쌓으면 되죠. 그럼 을은 총 몇 시간 일을 했다? 2시간, 3시간. 총 5시간 일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죠. 이게 블록형 풀이요. 분수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암산하기 좋다는 거고요. 자,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도 있죠. 바로 효율 비교 방식입니다. 갑이 12시간, 을이 아무것도 안 할 때, 저기 갑이 혼자 할 때죠. 그리고 갑이 4시간, 을이 4시간, 이게 함께 할 때죠. 자, 효율을 비교할 수 있게 처음부터 좋습니다. 갑은 8시간을 줄이면요. 을은 4시간만 하기 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을이 1시간 하는 분량은 갑한텐 2시간 분량의 일이라는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효율에 맞춰서 물어보는 상황으로 또 전환하면 됩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요. 함께 2시간을 하다가 갑이 떠난다고 했으니까 갑이 2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2시간 동안 준비. 그래서 여기서 2시간이 빠질 겁니다. 갑이 떠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시간 뺍니다. 2시간을 빼면요. 얘한텐 1시간이라고 했죠. 그럼 을은 총 몇 시간이 된다? 1시간 추가되니까 5시간이 된다. 이게 을이 혼자 총 일한 시간이죠. 갑은 2시간, 을은 5시간 일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전히 을의 5시간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인 거죠. 딱 보시더라도 효율 비교가 훨씬 낫죠. 익숙해지면 효율 비교는 그냥 가만히 정말 손 하나 안 대고 이렇게 팔짱 끼고 그렇구나라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유형 4번입니다. 평균 유형인데요. 평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평균을 잡고 따라가는 방식이 좀 합리적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파트 1에서는 개념 66이 파트 2에서는 비법 19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복습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린 항상 평균은 가평균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가평균에 편차의 평균을 추가하는 방식이요. 기억합시다. 자, 볼게요. 철도로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철도공사도 저기 써놨지만요. 철도공사가 이런 문제를 냈었죠. 그리고 이런 유형들이 다른 회사들에서도 나오고 있고 좀 최근에 나왔던 회사들을 모아보니 이런 가스안전,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에서도 나왔죠. 자, 봅시다. 일단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평균 점수 8.2점이 20명이니까 얘랑 곱하고 그 다음에 7.6이 32명이니까 또 얘랑 곱하고 또 7.0이 30명이니까 쟤랑 곱한 다음에 모두 다 더하고 전체 인원으로 나오는 게 맞겠지만 우린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떻게? 가중평균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평균을 설정할 건데요.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인 게 7.6보다 0.6이 많은 7.6보다 0.6이 적은 그래서 완벽하게 7.6은 가운데 점수니까 계산하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평균을 7.6으로 정할 거고요. 이제 여기에 얼마나 더 많은지 적은지를 볼 겁니다. 지금 위에는 0.6이 더 많아요. 더하기 0.6이고요.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0.6이 적어요. 30명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계산할 게 아니라 얘랑 얘랑 맞물리는 건 지워보죠. 여기 20명, 30명이니까 20명씩 지울 수 있죠. 그러면 밑에 10명이 남네요. 그러면 빼기 0.6이 10명 더 있는, 그래서 빼기 6으로 들어갈 겁니다. 물론 7.6한테 빼기 6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인원수 분해로 해야 되죠. 평균이니까. 그래서 20, 32, 30을 모두 다 더한 상태 82분의 6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빼기 82분의 6이면 지금 82에 10%면 8.2거든요. 근데 이거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0.1도 안 되는 겁니다. 0.1도 그러니까 0.0 몇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7.6에서 0.0 몇을 빼는 거예요. 0.0 몇을. 그러니까 7.5 몇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7.5 몇이니까 고를 수 있는 것은 1번 7.5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거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더 확인하는 게 좋긴 하겠죠. 왜냐하면 7.6도 있거든요. 7.55가 되어버리면 7.6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까지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긴 하겠으나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미 얘가 충분히 이미 크질 않아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1번으로 골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확률 유형입니다. 확률 유형 같은 경우에는 확률 파트가 문항들이 유형 종류가 좀 있었는데요. 저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으로 바로 그 조건에 따른 확률 구하는 그 상황이요. 그게 뭘 이용하는 게 편했었냐면 조건부 확률입니다. 정확히는요. 조건부 확률은 표를 이용할 때 편리했죠. 바로 그런 상황을 이번 문제가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문제를 여러분들은 표로 풀어낼 수 있는지 항상 선순위로 표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1 개념 78부터 81에 확률 내용들 담겨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학습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표로 작성을 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60%가 여사원이라고 했습니다. 불만족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불만족과 만족이 있을 거고요. 남사원과 여사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는 남사원, 여사원, 만족, 불만족으로 정했고요. 제일 첫 번째 불만족의 60%가 여사원이라고 했으니까 불만족 인원 모르니 그냥 100x로 하고 여사원을 60x로 해버리죠. 그러고 나면 전체 사원 중 여사원의 20%가 불만족, 전체 사원 중 여사원의 20%가 불만족이래요. 자, 여사원의 20%. 그러니까 20이 60이 되려면 100은 300이었겠죠. 그래서 여사원을 300x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원 중 남사원의 10%가 불만족이랬는데 지금 여기가 100x, 여기가 60이면 여긴 40x가 될 거잖아요. 근데 저 40x는 남사원의 10%래요. 그럼 남사원의 100은 10%의 10배인 400x였겠죠. 그래서 남자는 400x, 여자는 300x. 실제 인원은 모르지만 남사원 수 대비 여사원 수라는 건 여자 대 남자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300대 400, 3대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3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작성할 때 이런 걸 언제 한다. 조건 이거 조건부 확률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 확률이면 먼저 표로 떠올릴 수 있는지 본다. 그리고 표로 떠올릴 때에는 이 한 축이 무조건 합이 100%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남자 만족, 남자 불만족, 여자 만족, 여자 불만족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합산이 전체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응용수리형은 6개 문항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방정식 이 유형은요. 선택지 구성을 활용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합리적인데 이거는 우리 비법에서도요. 있었죠. 이 고급형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선택지 응용하는 거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선은 가장 기본 학습은 파트 1의 개념 39부터 40을 하시고요. 그걸로 좀 정석적으로 먼저 풀어주는 걸 따라오시고 그리고 이제 요 설명에서 하는 것들 추가로 좀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지금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거고요. 2분 내에 풀기 분명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는요. 찍어서 맞추셨다면 너무 잘하신 거고요. 정석적인 풀이는 우리 이제 교재에도 좀 담겨 있고 그것보다는 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선택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특히 이 문제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선택지를 반영하는 게 시간을 아낀다는 건 분명하고요. 이 문제에서도 선택지를 대입하면 되는데요. 하기 편한 걸 하거나 아니면 가운데 값을 넣는 겁니다. 특별한 방향이 없다면요. 자,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선지를 대입할 건데요. 이 문제에 일단 설명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무게가 무거운 순으로 나열하면은 큰 거 2개는 같고 나머지 작아진다고 했고 순차적으로 1씩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모두 1씩인 거예요. 그러다 제일 큰 건 2개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5개의 수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면 이거라는 건 문제에서 먼저 설명으로 줬던 거고요. 자, 그럼 제일 큰 무게부터 쓴다고 하면 제일 큰 거 2개, 그러니까 저 조합 1, 여기 47이라는 저 무게는 제일 큰 무게 AA는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B가 들어가겠죠.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B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무게들의 조합 1, 2, 3는요.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47, 46, 45라는 이 무게는 AAB 그리고 AAC 그리고 AAD일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모두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1씩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왜? 얘네들이 하나씩 바뀌면 1씩 떨어지니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넣어 볼 건데요. 중요한 거는 한 놈의 무게만 찾으면 다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에 있는 걸 대입하는 게 매우 합리적인 겁니다. 몇 번을 넣는다? 3번입니다. 정답이어서가 아니라 더 키울지 줄일지 정답일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16kg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C라고 생각하고 넣을게요. 자, C에 16을 넣습니다. 여기 16을 넣으면 46이 돼야 되니까 30kg, 15가 있어야 되는데요. C가 더 무거울 리가 없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C가 16이면 A는 18이어야 되는데 18로 계산하면 52가 됩니다. 지금 어때요? 46인데요. 그러면 안 되죠. 어때야 됩니까? 50이랑 46은 6 차이가 납니다. 2kg의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C의 무게는 어때야 되냐면 2kg을 다운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2 3개가 반영돼서 6이 커진 거니까요. 그래서 C는 14kg이 되어야 하죠. 만약에 14로 넣게 되면요. C가 14, A는 2칸 가서 16. 그러면 이걸 더했을 때는 46이 되거든요. 그 당연히 여기는 1이 더 커지니까 16, 15도 될 거고요. 그 밑에는 16, 13도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C의 무게는 14kg이다. 어때요? 16을 넣었더니 답은 아니지만 얼마나 더 줄여야 되는지 방향을 알 수 있었고 정답도 구하게 된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항상 어렵고 좀 깐깐한 조건이 많은 문제는 선택지를 대입하는 걸 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제일 첫 번째 시간 응용수리 문항들 다 봤습니다. 앞에 있는 비법들 뭐 이제 그런 개념들 다시 꼭 복습하라고 하는 것들 꼭 한 번씩 보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